네,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수능 영어 1등급을 책임질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용훈입니다. 벌써 모의고사도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보는 이제 시험일 텐데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아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만족스럽거나 이렇게 유쾌하거나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찜찜하고 뭔가 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좀 후회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 시험지를 다시 펼쳐들고 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사 시험 성적이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60분 동안 24번 제목 문제에서부터 31번 빈칸 추론 문제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좀 제한된 시간 동안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문법적인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Q&A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설 강의는 최대한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4번 제목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단지 이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을 할 때도 말씀드리는 것은 독해의 핵심은 바로 뭐다?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즉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필자가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어떤 지문이 전개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러프레이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다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어도 사실 여러분들은 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어나 구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흰색 분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문맥이죠.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문맥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 혹은 연두색 분필로 설명을 할 거고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재나 주제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이 분홍색 또는 빨간색 분필로 설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From the earliest times, healthcare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two equal aspects, namely clinical care and public health c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healthcare service라고 하게 되면 보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건 서비스는요, have been recognized, 어떻게 인정받아 왔다. 그쵸? 어떤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왔냐면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amely라고 하게 되면 즉 다시 말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가지 동등한 측면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clinical care고요. clinical care라고 하게 되면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는 거. 이제 클리니컬을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임상의라는 좀 어려운 한자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치료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 클리니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care는 우리 말로 한다면 공중보건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의 치료와 공중보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일찍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어떻게 반복이 돼서 나올 거고요. 두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대립이 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linical care를 A라고 하고, 그리고 public health care를 B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그래서 A는 지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의 치료고요. 그쵸? B는 공중보건. 그쵸?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즉 그리스의 신화에서 the god of medicine이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의약품의
어떤 그쵸 그 약품의 신이라고 부르는 에스클레피오스는요 had two daughters 그쵸 두 명의 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하이지아와 페나키아 둘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A와 B를 이제 상징하는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The former 즉 뭐야? 전자인 어떻게 하이지아라고 보면 되겠죠. Was the goddess of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죠. 어떻게 어떤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예방의학이라든지 아니면 wellness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혹은 그걸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위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or hygiene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뭐랑 지금 맞닿아 있는 겁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공중보건과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인 지금 뭐예요? 하이지아 같은 경우에는 위생의 신 혹은 공중보건의 여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the latter 후자인 그리고 the latter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됐다? was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the former was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자인 지금 뭐예요? The goddess of treatment and curing 이라고 돼 있죠. 후자는 뭐의 여신이었다? 치료의 여신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치료는 아까 뭐야? 클리니컬 케어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지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아까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일찍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종의 예시로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라고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in modern times고요. 자, 근데 현대에 와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들을 동등하게 취급을 했었는데, 그치? 자, 근데 현대에 와서는 The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이라고 돼 있죠. 어떤 의료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ascendancy라고 하게 되면 우세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시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Medical Professionalism이 상징하는 건 결국엔 뭐라고 보셔야 돼요?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우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엔 뭐야? 공중보건보다도 지금 뭐야? 환자의 치료를 더 우선시하는 어떤 뭡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caused니까 결국엔 그것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우세, 그게 이 뒤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cause라는 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이 된 관계가 뒤에서도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 ascendancy라고 하게 되면 medical professionalism이 우세하다라는 얘기는 공중보건보다도 환자 치료를 우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쵸? 오케이. 그게 cause 뒤에도 반복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reatment of sick patient죠. 그래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맞아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역시 A. 그치? 그게 overshadow 한다는 건 뭔가를 가리다. 그걸 못 보게 만들다. 라는 의미고 overshadow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obscure라는 단어가 있고요. 못 보게 만들다 아니면 앞서다 surpass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거를 잘 못 보게 만들었다. 이걸 가렸다. 즉 얘가 더 우세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쵸?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죠. 그쵸? 어떤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중요성을 잘 못 보게 만들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환자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뭐보다 공중보건보다도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쵸? 현대 와서 그게 생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공중보건 서비스라는 건 누가 제공을 하는 거야? Less heroic figures죠. 그치? 그래서 헤로익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영웅적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less가 이제 붙었으니까 덜 영웅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덜 영웅적이라는 거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 그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떴던 박지성 선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unsung hero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unsung이라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 막 찬사를 받거나 막 그렇게 빛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팀에 꼭 필요했던 선수.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less heroic이라는 건 그렇게 막 빛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쵸? 사람들에 의해서 막 찬사를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야? 어떤 위생 관련해서 어떤 공학자들이라든지 biologist, 어떤 생물학자라든지 혹은 governmental public healthcare officer, 즉 뭐야? 정부에서 어떤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떤 의사나 의사들에 비해서 덜 빛나는 사람들이지만 그쵸? 그래서 뭐라고? less heroic figure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대에 와서는 제대로 어떻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문제점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nevertheless가 나왔다. 자, nevertheless가 문장에서 한 역할은 역접입니다. 즉 앞에서 나온 말이 일종의 통념이었고 그 뒤에서 나온 말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통념이 제시가 됐었냐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뭐보다 공중보건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어떤 잘못된 통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nevertheless 뒤에 있는 문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the quality of health 어떤 건강의 질이란 측면 that human populations enjoy죠.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의 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즉 be attributable to라고 하게 되면 얘 덕분입니다. 즉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be attributed to 혹은 depend on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be attributable to 앞에 있는 주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결국엔 뭐에 해당하는 거야?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to 뒤에 나오는 게 원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surgical dexterity,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and bioengineered devices라고 돼 있죠. 그쵸? 어떤 수술 기법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아주 혁신적인 어떤 뭡니까? 의학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뭡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디바이스,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쵸? 자, less를 썼다는 건 얘보다는 이쪽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more를 썼다면 이 than 앞에 있는 게 강조가 되는 거겠지만 지금 les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게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less to 뒤에서 얘기가 되는 건 결국엔 A와 관련된 거야. 그치?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보다는 to the availability of public sanitation. 그쵸? 어떤 공중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야?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air. 어떤 공기의 어떤 오염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식음료의 오염을 통제하거나 혹은 urban noise, 그쵸? 어떤 뭐 소음공해 같은 걸 통제하거나 food for human consumption. 사람들이 먹을 음식에 대한 어떤 공해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서비스들을 얼마나 availability, 이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쵸?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전부 뭐예요? B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공중보건이에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nevertheless 뒤에 나온 문장이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 그리고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선지에서 답을 찾을 때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료보다는 공중보건이 중요해. 어떤 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the human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depends on public healthcare services no less than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이번에는 동사가 바뀌어서 나왔네요. 뭘로 바뀌어서 나왔냐면 depend on이란 동사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제가 뭐랑 똑같다고 했죠? be attributed to, be attributable 그쵸? to 얘랑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the human rights죠. 인간의 권리입니다. 뭐에 대한 권리? 어떻게 가장 달성할 수 있는 보건과 관련된 가장 높은 기준에 대한 그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인간의 권리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public healthcare service 즉 얘는 뭘 가리키는 거야? B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B를 강조하는 거야. 자, no less than 이라고 하게 되면 얘만큼이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as much as랑 같은 의미.
그쵸? 뭐만큼이나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어떤 병원이나 의사들의 기술 혹은 어떤 장비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뭐야? B가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선지를 찾는다? B, 공중보건에 초점을 맞춘 선지를 찾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initiatives opening up health innovation arou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죠. 자, initiative라고 하게 되면 어떤 주도력, 그치?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어떤 계획이냐면 open up, 열어젖히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혁신, 전 세계의 건강과 관련된 혁신을 어떻게 열어젖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쵸? 자, the massive similarities between different mythology라고 돼 있고, 자, 아까 그릭 mythology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오답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릭 mythology가 그래서 했던 역할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두 가지 측면들. 아주 옛날부터 공중보건과 환자 치료의 두 가지 측면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성했다. 라는 걸 보여준 일종의 예시였습니다. 그쵸? 역시 답이 되긴 어렵다. 신화들 사이의 유사성을 지금 밝히는 글이 아니었어요. 그쵸? 자, clinical care controversies라고 돼 있고, 뭡니까? 환자 치료와 관련된 논쟁, what you don't know.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 역시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dicine and surgery라고 돼 있고 역사적인 발전입니다. 자, 뭐에? 의료와 surgery, 어떤 수술의 역사적인 발전 관련 없죠. 그렇죠? 답이 되는 건 몇 번? Public healthcare. Public healthcare가 지금 뭐야? 공중보건이 B잖아. 맞아? 그리고 공중보건은 뭐가 아니야? Not a supporting actor.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다? co-star. co-star라고 하게 되면 공동주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이 글은 뭐였습니까? 출발은 잘못된 통념이었어. 사람들이 공중보건보다 환자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그걸 좀 더 중시하는 어떤 잘못된 경향이 있는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야. 퍼블릭 헬스케어가 그 못지않게 중요해. 하면서 B, 즉 퍼블릭 헬스케어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번부터 5, 6, 7, 8, 28번까지는 뭐 내용일치 아니면 뭐 실용문, 도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여기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Distribution of Oil Demand in the OECD in 2020죠. 자, 2020년에 OECD에서 어떤 석유에 대한 수요인데요. 그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distribution 블라블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 The road transportation sector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써 있네요. road transportation sector. 그렇죠? 뭡니까? 이 길을 통한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육로를 통한 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그 부문이 which took up 48.6%. 그렇죠? 48.6%. 맞습니다. 그죠? 자, was the greatest oil demanding sector in the OECD member states. 그쵸? 얘가 가장 어떤 그 수요가 가장 큰 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첫 번째잖아요. 그죠? 오케이. 1번 맞고요. 자,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in the petrochemical sector 라고 돼 있죠. 자, petrochemical sector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그쵸? 어떤 석유화학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1/3입니다. 즉 3분의 1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의 3분의 1이다? road transportation 섹터의 3분의 1입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road transportation의 섹터가 48.6이고 그것의 3분의 1이니까 16.2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The difference in oil demand between the other industry sector and the petrochemical secto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석유 수요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뭐와 뭐의 차이냐면 other industry sector이에요. 그쵸? Other industry sector와 petrochemical sector. 그쵸? 밑에 나와 있죠?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둘 사이의 차이는 3.6%였던 것 같은데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을 땐 그쵸? 맞네요. 3.6%. 자, 3.6%고 자, 그것이 smaller than입니다. 이거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The difference in oil demand between the aviation sector, aviation이니까 4.4%.
그치? 그것과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그쵸? 뭡니까? 전력 생산과 관련된 섹터, 그치? 둘 사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4%가 맞죠? 맞아요. 그쵸? 근데 3.6%가 1.4%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네요. 그죠? smaller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larger가 돼야 한다. 그쵸?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4번 그래도 4번, 5번 마저 보겠습니다. 자, the oil demand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agricultural sector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거라든지 뭐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농업과 관련된 부분, 그치?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부분이 took up 9.8% of all oil demand in the OECD죠. 9.8%래요. 맞죠? 차지하고 있고 which was the fourth largest among all the sectors. 자, 네 번째로 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맞죠? 그렇죠? 오케이. 마지막 5번입니다.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in the marine bunker sector 라고 돼 있죠. 자, marine bunker sector는 twice라고 하면 두 배죠. 두 배입니다. 그렇죠? marine bunker sector가 3.6%인데 그치? 3.6%가 뭐의 두 배다? In the rail and domestic waterway sector라고 돼 있고 1.8%네요, 이게. 그렇죠? 1.8%의 두 배인 3.6%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답이 됐던 게 바로 몇 번이었죠?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26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26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뒤에 나온 실용문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지문에서 혹은 실용문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와 밑에 선지에서 정보를 주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 읽고 밑으로 내려가기보다 한두 문장 읽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 한두 문장 읽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Carl Gustav Rossby was one of a group of notable Scandinavian researchers라고 돼 있죠. 이 러스비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연구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Who worked with the Norwegian meteorologist Wilhelm Bjerknes at the University of Bergen 이라고 돼 있죠. 노르웨이의 기상학자인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While growing up in Stockholm, 자, 스톡홀름에서 자라면서 러스비는 receive a traditional education, 아주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1번 선지를 볼까요? 스톡홀름에서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 자, 러스비에 대한 지금 설명인 겁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맞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He earned a degree in mathematical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in 1918이죠. 그쵸? 어떻게 스톡홀름 대학에서 1918년에 수리물리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But, 그러나 after hearing a lecture by Bjerknes, 그쵸?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서 그치? And apparently bored with Stockholm. apparently라고 하게 되면 겉보기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맥락상은 아마도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밖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도 스톡홀름에 지겨워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he moved to the newly established Geophysical Institute in Berg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새롭게 만들어진 뭡니까? 지구물리학 연구소, 버겐에 있는 지구물리학 연구소로 어떻게 직을 옮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오케이. 오케이. 맞죠? 자, University of Stockholm에서 수리물리학 학위를 받았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자, in 1925, Rossby received a scholarship from the Sweden America Foundation to go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joined the United States Weather Bureau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러스비는 scholarship이라고 하면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스웨덴 미국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 거야? 미국으로 가서 he joined the United States Weather Bureau. 그쵸? 어떤 기상국에 취직을 했다. 오케이? 자, based in part on his practical experience in weather forecasting 이라고 되어 있죠. 자, in part는 부분적으로 그지? 어디에 바탕을 두고 그의 어떤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쵸? 기상예보와 관련된 경험에 바탕을 두고 Rossby had become a supporter of the polar front theory라고 돼 있어요. polar front theory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치? 자, which explain. 자, 이 polar front theory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준대요. The cyclonic circulation이죠. 사이클론의 순환을 설명을 해준다. 그치? 그리고 이 사이클론은 발달하는데 어디서? At the boundary between warm and cold air masses. 그쵸? 어떤 따뜻한 그리고 차가운 기단 사이의 경계에서 발달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1925년도에 장학금을 받았다. 아까 나왔죠? 그리고 Polar Front Theory를 지지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In 1947, 1947년에 Rossby accepted the chair of the Institute of Meteorology라고 되어 있죠? Meteorology입니다. 그렇죠? 자, 러스비는 chair라고 하면 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상연구소에 의장직을 수락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 기상연구소는요, had been set up for him. 그쵸? 그를 위해서, 기상연구소의 의장직은 그를 위해서 준비가 된 자리였다. 어디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요. 그쵸?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he remained until his death 10 years later. 그쵸? 10년 뒤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University of Stockholm에 마련된 직책을 거절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Accepted the chair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럼 실용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Colchester Zoo Charity Race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동물원을 중심으로 아마 달리기를 하는, 그쵸? 마라톤 같은 걸 하는 어떤 자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join us for a charity event죠. 자, 우리 자선 사업에 함께 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 help endangered species죠. 그쵸? 멸종 위기 어떤 동식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이죠. 자, you will be running through Colchester Zoo. 그쵸? 이 콜체스터 동물원을 가로질러서 달리게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콜체스터 동물원은 어떤 곳이냐? home to over 260 species, 260여 종의 어떤 동식물들의 홈이라고 하면 서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는 일요일이고요. 9월 25일 2022년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그치? 오케이.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 자, 2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 그죠? 우리 방금 확인했죠?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라고. 맞습니다. 자, 다음. register fee, 즉 등록비가 $50고요. 그쵸? registration fee네요. 그쵸? registration fee includes free pass to the zone 이죠. 자, 이 등록비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냐? 이 동물원의 무료 입장권. 그치? 그리고 food and drinks. 그쵸? 음식과 음료를 제공을 하고요. and official photos. 그쵸? 공식 사진까지도 제공이 된다. 이 $50로. 자, register at blah blah. 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오케이. 등록비에는 음식과 음료가 포함이 된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쵸? 자, course length 10km. 전체 이 거리는 10km. 그쵸? 10km. 자, every runner will run 1km of the race through the zoo before going out to the main road 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주자들은요. 그쵸? 전체 레이스의 1km를 달리게 될 거래요. 그쵸? through the zoo니까 동물원을 가로질러서 1km를 뛰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가게 된다? 메인 로드로 나가게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코스 길이 10km까지 우리 확인했네요. 자, 모든 참가자는 메달을 받는다. 아직 이 부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자, other information입니다. Only the runners who complete the race죠. 자, 완주를 한 주자들만이 뭐라고? will receive a medal at the finish line이죠. 그쵸? 결승점에서 메달을 받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아, 4번이 틀렸네. 모든 참가자가 아니라 완주를 한 사람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Event t-shirts can be purchased at the zoo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벤트 티셔츠는 동물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행사 티셔츠는 동물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이에요. 자, 7-day street riding competition 이라고 되어 있고, 글쓰기 경연 정도로 보면 되겠죠. 7일 동안 이뤄지는, 뭡니까? Is writing your talent? This is the stage for you죠. 글쓰기가 여러분의 재능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라는 거죠. 자, from Monday, December 5th to Sunday, December 11th, 2022. 그쵸? 어떻게? 12월 5일에서부터 12월 11일까지 총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돼요. 그쵸?
age 17 and over, 17세 이상, 그쵸? 만 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17세 미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일치하는 걸 고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7세 미만이 아니라 17세 이상이었습니다. 그쵸? 1번 틀렸고요. 자, 컨텐트 볼까요? 자, all participants will write about the same topic. 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you will be randomly assigned. 자, assign이라고 하게 되면 부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브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참가자들은 받게 된다는 거죠. be given이니까 뭘 받게 돼? One of 12 literary genres for your story. 너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12개의 문학 장르들 가운데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뭐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등등이죠. 자, you will have exactly 7 days to write and submit your story죠. 너의 이야기를 쓰고 제출하는데 총 7일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참가자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쓴다. 맞네요. 그죠? 2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참가자들은 12가지 문학 장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작위로. 아까 랜덤리하게 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답이 2번일 것 같은데 4번, 5번이 어떻게 틀렸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submission이라고 돼 있고 제출이죠. Only one entry per person입니다. entry라고 하면 출품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 사람당 하나의 출품작만 허용이 되고요. You can revise and resubmit your entry until the deadline이죠. 마감일까지. 그렇죠? 어떻게 revise 한다는 건 이제 수정을 한다는 의미죠. 수정을 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1인당 출품작을 최대 3편이 아닙니다. 1인당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prize. You will choose 12 finalists. One from each genre, and we will choose, and 12 and the 12 entries will be published online and shared via social media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는 총 12편의 결선작을 고를 거래요. 그쵸? 각각의 장르당 하나씩. 그리고 이 12편은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From the 12 finalists. 자, 이 12편의 어떤 결선 진출작들 가운데 one over winner. 그쵸? 그 중에 한 편이 will be chosen and awarded. 그치? 선택이 돼서 $500를 상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To register and for more information. 자, 등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자, 이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결승 진출자 전원이 아니라 그쵸? 우승자에게만 상금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일치, 실용문, 도표와 관련해서는 다 봤고요.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29번은 어법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법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는 사실 몇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카테고리인데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동사인가 준동사인가? 그렇죠? 동사 또는 동사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거나 동사 뒤에 ed가 붙어 있거나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것들,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전부 이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관계사, 접속사와 관련된 것들. 맞죠? 그래서 what이라든지 that이라든지 which라든지 where라든지 이런 데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전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명사와 관련된 카테고리. it이나 them이나 이런 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번째는 형용사인가 부사인가? 그렇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카테고리. 나머지 다섯 번째가 이제 기타라고 볼 수 있고요. 출제 비중은 작지만 난도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치라든지 대동사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선지들을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눠보면 1번 선지는 that이니까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맞아요? 2번 선지는 readily, 형용사 부사와 관련된 카테고리. 3번 선지는 assure죠.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카테고리. 그쵸? 4번 선지는 fascinated. fascinated이란 동사 뒤에 ed가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다
그지? 자, 그래서 마지막은 where, 그죠? 역시 관계사, 접속사 관련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라는 알고리즘을 좀 최대한 단순하고 간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런 문법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한 어떤 비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하고 문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릴게요. 자, by noticing the relation이죠. 그 관계를 인지함으로써 뭐와 뭐 사이에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 changes죠.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와 거기에 뒤따른 resultant라고 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로서 생긴 어떤 외부의 변화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그 결과로 이런 변화가 있었네 라는 걸 인지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인지함으로써 infant는 쉬운 단어로 바꾼 baby예요. 자, 아이들은 뭐를 발달시키냐? self-efficacy. 그렇죠? self-efficacy가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elf-efficacy는 뭐야? 자기 효능감. 그죠? 근데 자기 효능감이라는 우리말도 사실 어렵잖아요. 아마도 원어민 입장에서도 self-efficacy라는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쉼표 찍고 sense 바로 이런 감각을 뜻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격으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센스는 어떤 센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that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각이냐면 they a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죠. 그들 자신이 내가 지금 인지한 어떤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의 에이전트라고 하게 되면 주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that은요 명사 뒤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보통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 센스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동격으로 보셔야 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나온 문장이 지금 어떻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older.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아이들이 can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on the physical environment 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노티스가 여기서도 지금 있었죠. 그 관계를 인지한다는 것, 그 효과를 인지한다는 것,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 미치는 효과예요? 바로 the physical environment, 자기 주변의 환경에 미친 효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터와 그 결과로서 생긴 external change, 그치? 외부 환경의 변화, 그치? 그걸 인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old 구절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지하는 건 맞는데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이라고 돼 있죠.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어구가 지금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부사가 it is와 that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걔는 100% 강조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에 social interaction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사이의 어떤 소통,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의 소통에서 이 아이들은요,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그들 자신의 행동의 consequence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앞에서 나온 effect와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그것의 결과를 기꺼이, 그쵸? readilly라고 하게 되면 기꺼이 인지할 태세가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부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사는 지금 뭘 수식하는 거야? 뒤에 나온 perceive란 지금 동사, readilly라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형용사 부사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 자리가 보호의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뭘 수식하는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게 맞다?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나오는 게 맞다.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었으면 형용사가 맞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that virtually assure that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이라고 돼 있죠. 자, 사람들은요, 어떤 인지적인 characteristic이라고 하게 되면 특징이에요. 그치? 인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assure that. assure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insure예요. 그쵸?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at이라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characteristics를 수식을 해주고 있고, 그치? 그리고 주어가 빠진 채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동사의 자리가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확인이 됐다면 뭘 보셔야 돼요? 수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를 쓰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assure를 쓰는 게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뭘 보장하냐면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orient는 쉬운 단어로 역시 바꾸면 direct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그치? them이 가리키는 건 people입니다. 아이들이 그 사람에게, 아마도 뭐 성인이겠죠. 그 성인을 향하게 만들, 그 성인을 알아보고 그 성인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perceptual characteristic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they have visually contrasting and moving faces. 그치? 그래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역시 people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각적으로 contrasting, 대조가 되는, 그리고 moving, 움직이는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y produce sound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는 목소리가 달라요. 그죠? 아빠 목소리네, 엄마 목소리네, 아이가 구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 그치? provide touch고요. 그죠? 촉감도 다르죠. 그리고 have interesting smells. 그쵸? 어떤 그 향기도 다를 겁니다. 나는 냄새, 향도 다를 거예요. 그쵸? 자, in addition. 자, 거기에 더해서 people engage with infants죠. 자, engage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take part. 그쵸? 어딘가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소통한다라는 의미, 즉 interact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eract with 아니면 뭐 communicate with라고 보셔도 되죠. 소통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이 by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s,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하거나, 그치?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성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랑 아이들을 상대로 대화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inflecting their voices죠. 그쵸? 자신의 음성을 조절한다. 그치? 말투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치? 그게 어떤 식이냐면 아이들이요. 자, find라는 단어 잘 볼까요? 자, find라는 단어는 우리가 찾다라는 의미로 보통 알고 있는데, 특히 find 목적어 목적보호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찾다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 혹은 이렇게 느끼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find 뒤에 뭐가 목적어가 생략이 된 것이고, 그죠? 목적어는 지금 뭐야? ways죠. 맞니? 다시. 자, that이라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야.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어는 infant로 나와 있고 find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목적어 뒤에 지금 뭐가 나온 거야? fascinated라는 목적 보호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면 이 목적어와 이 문장 내에서 이제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ways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죠? 주술 관계여야 합니다. 그쵸? 근데 그 방식이 fascinate 한다는 건 누군가를 매혹시킨다는 거야. fascinated라고 하게 되면 매혹이 된 거죠. 방식이 매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방식은 아이들을 매혹시키겠죠.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방식이 매혹적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본다면 fascinated가 아니라 fascinating이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만약에 아이들과 fascinate이라는 동사 사이에 주술관계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때는 fascinated가 맞을 거야. 아이들이 매혹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의 주술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ways와 fascinate 사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이들을 매혹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5번입니다. But most importantly,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these antics are responsive to infants' vocalization,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antic 밑에 뭐라고 나오죠? 익살스러운 행동들. 이 익살스러운 행동이란 건 이제 성인들이 아이들과 이제 소통할 때 하는 어떤 과장된 표정 아니면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이지. 자, 이런 것들이 responsive to 어디에 반응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vocalization 어떤 목소리 아니면 facial expression 어떤 얼굴 표정 그리고 gesture 몸짓 이런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왔습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건 뭐야? 앞뒤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People vary the pace and level of their behavior 라고 돼 있죠. 그치? 자, 앞에서도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responsive to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세미콜론 뒤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in response to죠. 그죠? 여기에 반응을 해서 성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나 목소리 같은 걸 바꾼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속도라든지 레벨, 수준을 자신의 행동의 속도나 수준을 바꿔요. 뭐에 따라서? 아이들의 액션에 따라서. 맞아. Consequently, 자, 따라서 early social interactions provide a context죠. context라고 하게 되면 맥락 또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초기에 어떤 소통 그치? 다른 어떤 성인과의 어떤 소통이 제공을 해준다. 맥락을 제공을 해준다 해서 문장은 끝났고요. 그 컨텍스트를 수식해 주는 게 바로 뭐야?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where가 갖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뒤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이 나와야 합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infants can easily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그래서 아이들은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자기 행동의 어떤 결과를 인지할 수 있다.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그죠? 빠진 게 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4번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0번은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제가 강조했던 패러프레이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필자가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표현만 달리하면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역접의 표현이 지금 나와요. 즉 however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however 앞 내용보다는 뒷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however 앞뒤의 내용은 대조가 될 거고요. 그 뒷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문장 보시면 Adam Smith pointed out that specialization where each of us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leads to a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담 스미스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자, 이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specialization입니다. 이게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화죠. 맞아요. 근데 이 전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전문화를 통해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focus on one specific skill, 즉 하나의 스킬에만 몰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전문화를 부연 설명해 준 거야. 그치? 자, 전문화 덕분에 lead to라고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쵸? 전문화 덕분에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부연 설명해 줍니다.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이 생각은, 여기서 말한 the idea는 앞에서 나온, 그치? Specialization, 이 전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라는 거를, 그 아이디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하다라고 좀 설명합니다.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라고 되어 있죠. 자, by가 표현을 해주는 거는 일종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뭐랑 동일한 거죠? 얘랑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죠. 맞아요. 그쵸? 전문화를 함으로써 단 하나의 활동에 전문화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식량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복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each workers gains mastery죠. 그치? 뭘 얻게 된다? mastery를 얻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mastery는 뭐예요? 뭔가에 대해서 어떤 장악력, 그치?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그 특정한 활동에 대한 그쵸? 어떤 숙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장악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 숙련도를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이고 이게 결국엔 뭐랑 동일한 말입니까? 이 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전문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좋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었어. 사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 맞는데 전문화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강조하고,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야 라는 게 지금 however 뒤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전문화라는 것은 make sense, 전문화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다. 그치? 전문화가 말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only if입니다. 그치? 즉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the specialist, 그 전문가가, 그치? can subsequently라고 하게 되면 이후에, 차후에, later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치? 자,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trade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트레이드 한다는 건 어떻게 교환을 한다는 거죠. Trade his or her output.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를 어떻게 with, 그치?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The output of specialists in other lines of activity. 즉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만들어진 그 결과와 트레이드, 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가 원인이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페셜리제이션이 결국엔 뭐야? 그 결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다시, 자, 요 인과관계가 뒤에서도 계속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X라고 하고요, 스페셜리제이션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교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교환이 가능해야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교환할 수 있어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설명을 하는데, 즉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만, only if, 요걸 해야만 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는 거꾸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맞아? 어떤 조건에서는 이런 조건,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결국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It would make no sense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 여기서 it은 뭘로 봐야 돼? 가짜 주어로 봐야 돼. 맞니? 그치?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 라고 돼 있죠. 그치? 더 많은 음식을 만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Household needs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요, 말이 안 돼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there is a market outlet이죠. 그치? 시장이 있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할 시장? exchange지.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지 않으면, 그쵸? 얘가 얘랑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exchange, trade, 그치? 교환을 할 수 있는 that scarce food죠. 그 부족한 음식을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어떤 의복이라든지 어떤 뭐 쉴 거처라든지 등등의 것과 교환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더 이상의 음식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 말과 이 말이 지금 똑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뭡니까? 교환을 할 수 있어야만 추가로 음식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 즉 여기서 추가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가족이 먹을 것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야? 그걸 어디서 팔겠다는 얘기죠. 농부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만 뭐 음식을, 어떤 뭐 곡식을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떻게 곡식을 수확을 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 어떤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랑 같은 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specialization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 즉 교환을 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그게 의미가 있게 돼. 교환을 할 수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은 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음식을. 근데 여기서의 음식은 뭐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 나서 남은 양을 이제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 거겠죠. 그쵸? 그럼 scarce가 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히려 잉여의라는 의미의 excess가 오는 게 맞겠죠. 그치? 그 잉여의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으면 추가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을 할 수 있어야만 전문화,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농부로서 전문적으로 뭐 곡식을 더 만든다든지, 그쵸? 어떤 그 우리 가족이 먹는 거 이상의 것들을 생산해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아요. 이 관계가 뒤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자, at the same time, without the ability. 또 나옵니다. 아까 unless로 표현이 됐던 게 이번엔 뭘로 표현이 됐을까? without으로 표현이 된 거야. 그치? not이야.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아까는 no make sense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o buy food on the market이죠. 똑같네요. 그치? 음식을 내가 시장에서 살 능력이 없으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시장이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야.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대. it은 여기서 역시 뭐야? 가짜 주어야. 그리고 to 이하를 진짜 주어로 봐야죠.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라고 돼 있죠. 그치? 즉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은 이게 X라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왜 그럴까? Since는 because의 의미로 보면 되겠죠. It would be necessary. 그치? it은 여기서 역시나 가짜 주어, 그리고 to 이하를 진짜 주어. 자,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래요.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이라고 돼 있지. 그치? 즉 내 생존을 위해서, 즉 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곡식을 스스로 생산을 해낸다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있으면 내가 굳이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전문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재화를 가지고 음식을 사면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능력 혹은 그럴 수 있는 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내가 직접 어떤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곡식을 직접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지? 길러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관계가 반복이 된 거야. 즉, 교환이 가능한 시장이 있어야만 뭐가 가능하다? 전문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does가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순접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관계가 역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애덤 스미스는 깨달았대요. 뭐를? The divis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가 결국에는 분업이잖아요. 즉, 분업이라는 게 결국엔 전문화의 다른 말이죠. 그치? 자, 분업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인과관계인 겁니다. 얘 때문에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the extent of the market이죠. 시장의 정도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다. 즉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가 될수록 노동분업, 즉 전문화도 더 어떻게 해요?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시장이 위축되거나 혹은 시장이 없게 되면 전문화도 있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반면에 the extent of the market이죠. 어떤 시장의 정도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또한 결정이 된다?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한다. 즉, 그 인과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화의 정도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글의 전반적인 어쨌든 초점은 however 이후의 내용, 즉 다시 말해서 교환이 가능한, 트레이드가 가능하고 익스체인지가 가능한 마켓이 있어야만 스페셜리제이션 혹은 뭐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이라든지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게 아까 몇 번? 3번. scarce food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또 남는 음식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scarce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excess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잉여의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3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빈칸 추론인데 결국엔 이 빈칸 추론이야말로 이 패러프레이즈의 핵심. 그지? 요 패러프레이즈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중간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이 중간 문장이 아마도 일반화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 거야? 구체화된 내용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많이 능숙해진다면 이렇게 중간 문장 빈칸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의 경향이 중간 문장 빈칸이 출제가 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it is not the pageant go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요 농부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it은 여기서 뭐라고 봐야 돼? 가짜 주어로 보셔야 되고, 그치? to 이하를 진짜 주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래요.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겠습니다. Produce the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 crop yield라고 돼 있죠. 즉,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가장 가능한 높은 수준의 time average라고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평균을 낸, 그죠? crop yield는 여기서는 생산량,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 방법을 썼을 때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10년 평균을 내보면 이 방법이 가장 평균 수치가 높아 라고 하는 거를 라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게 농민들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average over many years, 여러 해에 걸쳐서.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뒤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줄 겁니다. 괜찮아요. 자, if your time average yield is marvelously high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9 great years and 1 year of crop failure. 그렇죠? 이게 일종의 조건인 거야. 만약에 네가 평균화된 산출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 자, 뭐의 결과로서? 컨비네이션이니까 결합이 되는 거죠. 자, 9년 동안의 결과와 9년 동안의 어떤 뭡니까? great years니까. 그치? 아주 이 산출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딱 한 해만큼은 실패할 수가 있어. 뭔지 알겠어요? 매우 이렇게 높은 산출량이 나오다가 한 해는 어떻게 페일리어가 돼서 이렇게 된대. 그치? 그러면 평균치가 꽤나 이렇게 높이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죠. 근데 결국엔 굶어 죽게 될 거래. 언제?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죠. 맞아요? 어떻게? 그 작황이 그 안 좋은 그 해 때문에 그 해에 죽게 될 것이다. Before you can look back, 어떻게 뒤돌아봤을 때 to congratulate yourself죠. 그렇죠? 자축하기 위해서 on your great time average yields죠. 평균 수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역시 이 방법이 옳았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때까지 생존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의 페일리어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맞아? 이 방법이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과론이죠. 그쵸? 결과론이라는 거야. 자, instead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not, no, 아까 it is not 이라고 했을 때 not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연두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instead와 꼭 연결을 시켜주세요. instead 앞에는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not A, but rather B. 혹은 but instead B. 요 논리 관계거든요. instead나 rather가 나오게 되면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처럼 not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 rather나 instead 뒤에는 B의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쵸? 그래서 peasant aim. 자, 농민들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B죠.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냈을 때 가장 높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은 이걸 확실히 해야 한대요. 뭐를? Produce a yield above the starvation level 이라고 돼 있죠.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년 in every single year가 되겠고 even though 자, 비록 the time average yield may not be the highest죠.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전체 평균치가 아까 그 방법보단 더 낮을 수도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 번의 페일리어가 있는 이렇게 fluctuation이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라면 얘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왔다 갔다 라고 한다면 큰 위기 없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농민들은 뭘 선택한다? 이걸 선택한다는 거야. 왜냐면 A를 선택했다가는 굶어 죽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B를 선택하게 되면 적어도 굶어 죽을 위험은 없거든. 그치? 오케이. That's why. 자, 따라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That's why는 순접이에요. 그쵸? 그래서 앞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May make sense죠. 이게 말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즉, make sense라는 거는 플러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치? 앞에서 지금 나왔던 B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즉, 한 번에 전체 평균을 내고 그 평균치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B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킨 게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뒤에 대조가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you will starve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in which your one field has a low yield라고 돼 있죠. 그치? 자, 만약에 네가 just one big field죠. 만약에 단 하나의 커다란 그쵸? 논에서 네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그게 아무리 평균적으로 좋다 손 치더라도 그 수확량이 좋다 손 치더라도 you will starve. 넌 결국엔 어떻게 될 거야? 굶어 죽게 될 거야. 그치? 뭐 했을 때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그치? 어떻게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 해가 찾아오게 되면 그 해에 너는 어떻게 된다? Your one field has a low yield죠. 그치? 하나만 하게 되면 그치? 하나의 커다란 논에 한 작물만 심는 거야. 그러면 그 작물이 잘못 삐끗해서 어느 해에 잘 작황이 안 좋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균치로는 더 높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얘가 오히려 A에 가까운 거라고 봐야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다음. But if you have many different fields 라고 돼 있죠. 아, 얘가 대비가 되는 내용이네. 그러나 만약에 네가 many different fields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의 작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농가 밭에서 여러 작물들을 이제 다양하게 심는 것이죠. 그쵸? 그렇게 하게 되면 bear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죠. 그치? 다양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in any given year. 자, 어떤 해가 오든지 some of your fields will produce well. 그치? 너의 어떤 그 논이나 밭의 일부는 생산이 좋을 수밖에 없어.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다른 그 논밭에서 나머지 농가 밭에서 안 좋더라도 좋은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B의 내용이 결국엔 뭐였어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One big field는 적합하지 않아. 그치? 그건 뭐야? Many different field가 필요해. 그치? 요 내용을 패러프레이즈한 걸 선지해서 고르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즈라는 거는 내용은 같을지라도 the same idea but different expression. 다른 표현이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온 different field라는 그 단어를 밑에서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내용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패러프레이즈의 묘미야. 자, 1번부터 볼게요. land leveling이라고 돼 있고 이거 분명히 이거 오답률 높았을 겁니다. 아직 이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보진 못했지만 선지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land leveling이라고 돼 있는데 level이란 건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그치? 땅을 평지로 만드는 거 관련 없죠. 우리는 앞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린 고른 거야? Many different fields라는 아이디어에 딱 적합한 선지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2번 weed trimming. weed는 뭐야? 잡초를 trim 한다는 건 잘라낸다는 거죠. 그치? 정리한다는 거야. 잡초를. 관련 없습니다. 3번 field scattering. 그쵸? scatter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흩어뜨리는 거죠. 그쵸? field를 나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디비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scattering이라는 거를. 그치? 그래서 3번이 가장 가까운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organic farming 뭡니까? 유기농 농업 관련 없죠. 그죠? soil fertilization. fertilization 뭐야? 비료 같은 걸 통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field scattering과 같은 게 아까 뭐였다고? many different field였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 문장 빈칸에 핵심 단서는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5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